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2부, 살인자는 그가 아니었다. 김주현과의 첫 상담은 끝났지만 그녀의 말이 아닌 침묵 속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 여전히 황 박사의 안에 머문다. 나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다.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법이라고 배운 것인지 그녀도 아직 모른다. 그녀는 감정을 덮은 게 아니다. 감정보다 앞선 믿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사람이다. 도리, 책임, 침묵, 양보. 이 네 글자는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기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는 분명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묻어버리는 공간이 된 것 같다.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나가던 순간 그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문고리를 처음으로 잡아보았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인왕산의 능선은 희미하게 번졌고 상담실 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녀와의 두 번째 상담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김주영은 지난 상담보다 한결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첫 상담 때의 긴장된 단정함은 오늘의 그녀에게서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느슨함은 해이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피로감처럼 보였다.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천천히 닦고 셔츠 소매를 다시 펴서 반듯하게 접고 자리에 앉기 전 짧은 눈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상담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근처 카페에 잠깐 있었어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 박사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상담실을 떠났지만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다. 그 공간 어딘가에 자신이 남아있었다는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상담 시작 전에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말하라는 허락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문장을 꺼낼 수 있다는 신호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날의 상담은 처음으로 황 박사의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때 박사님이 하신 말 있잖아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지워진 결과라고 하셨던 거요. 그녀는 말했다. 그날 밤 아이가 친구랑 싸웠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음 그냥 네가 양보해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엔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이 감정을 꺼낸 순간이라고 말했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황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문장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전 상담에서는 하지 않던 새로운 말을 꺼냈다. 선생님,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말을 꺼내기 전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다. 그 말투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이제 나는 말해도 되는 사람일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의 태도였다.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말을 견디는 사람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동 중이었다. 저희 남편이요. 평소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야. 너랑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내 운을 다 써버린 거야. 그녀는 마치 사건 보고서처럼 말들을 나열했다. 문장은 정확했고 감정은 배제돼 있었다. 눈은 여전히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었어요. 황 박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더 심한 말이요? 어떤 말인가요?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엄마 행세하냐고. 이런 여편네 필요 없다고요. 그녀는 그것을 기억이라기보다 보고하듯 꺼냈다. 감정은 문장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 순간 황 박사는 그 밀려난 자리에 질문을 하나 조용히 놓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녀는 멈칫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몸이 약해서 민폐 끼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빨래, 청소, 일까지 쉬지 않고요. 황 박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그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구성해왔다. 아픔은 곧 타인의 짐이 되었고 그녀는 감정을 제거하고 기능만 남긴 사람처럼 살아왔다. 황 박사는 말했다. 그 순간에도 누구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셨나요? 그녀는 한참 후 아주 작게 말했다. 남편이요. 제가 아프면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아이가 울면 남편이 성질을 부리니까, 그래서 늘 조용히 움직였어요. 말도 안 하고, 아파도 표시 안 나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타인을 향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건 내면의 감정을 꺼내려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실요, 남편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황 박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문장은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생존의 언어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이 자기 존재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린 구조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 씨는 지금 여기 계세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녀는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설명도 해명도 아닌 자신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나를 봐주세요. 나는 이제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처럼 나의 이런 마음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저는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충격이 아니라 벼랑 끝에 생존 본능처럼 울렸다. 억지로 참고 할 때는 마치 제가 아니라 누가 보는 앞에서 나를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마치 창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아팠어요.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끝내 말을 채우지 못했다. 황 박사는 숨을 가다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녀는 그 질문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처음 묻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요. 아이한텐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화낸 것도 운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황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감정 폭발, 자기 자책, 억제, 다시 침묵. 그것은 단발적 반응이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자책과 자학, 자해의 자동 루프였다. 그녀는 지금도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오랜 자기 해석의 틀에 스스로를 집어넣는다. 감정은 그녀에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숨겨야 할 것, 관계를 망치는 독성.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대신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으로 퇴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건 처음으로 그녀가 자기 삶의 해석권을 타인의 말에서 벗어나 자기 쪽으로 가져온 순간이었다. 그 순간 황 박사는 알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내면화한 믿음의 규범이다. 그 믿음은 이렇게 속삭여왔다. 감정은 해롭다. 화내면 사랑을 잃는다. 참는 것이 곧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은 사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누르게 했고 존재를 숨기게 만들었으며 자기 해석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 넘기게 했다. 그녀는 이제 그 믿음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황 박사는 이 상담의 진짜 출발선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오늘의 상담은 그녀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녀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해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과거 착한 아내는 그녀를 지키고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생존의 껍질이자 생존을 위한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침묵에서 그리고 말과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누구나 가져야 하는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때 그녀는 그것을 흔들림이 아닌 통제된 문장으로 정지하듯 표현한다. 조심스레 마치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듯 말하는 그녀의 행동은 이런 마음의 작용이다. 그녀가 표현한 감정은 이미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녀의 마음의 구조를 잘 알려준다. 상담 말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엔요, 남편보다 제가 더 무서워요. 그 문장은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게 시작됐지만 그 끝에는 또렷한 고백의 결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저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칼날이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정확히 감지했다. 착한 아내라는 말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평생 잘해야 한다. 도리를 지켜야 한다. 상대를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는 믿음 아래 살아왔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 화를 내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의심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낳은 결과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천천히 날려버리는 일이었다.
오늘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말하면서 자기 찾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감정은 믿음의 구조로 재확인된다. 상담 후반, 황 박사는 조용히 메모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영의 말은 오늘도 담담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녀가 믿고 살아온 삶의 규칙처럼 확인할 수 있었다. 황 박사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주영 씨,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속에서 저한테는 3가지 중요한 문장이 들렸어요. 그녀는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긴장은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황 박사는 첫 문장을 꺼냈다. 나는 조용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는다. 남편이 짜증낼까봐 말을 줄였고 아이가 울면 내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결국 말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황 박사는 잠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 주영 씨가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잘못된 일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어요.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주영 씨는 그걸 불필요한 위험으로 여기게 되셨던 거죠.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다. 몸이 아플 때도 티내지 않으셨죠? 남편이 너는 엄마 행세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셨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은 지금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아픔조차도 죄책감이 되면 사람은 자기 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돼요. 참아내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너처럼 참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듣고 뿌듯하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 그 말을 듣고 나면 더 참아야 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황 박사는 부드럽게 이어갔다.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해요. 참는 내가 곧 나다 라고 믿게 되면 참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표현하는 나가 아니라 역할을 잘 해내는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황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믿음들은 주영 씨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살아내려고 노력하신 결과예요.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어요. 이 믿음들이 바로 주영 씨 자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얘도 아니어도 아니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몸짓이었다. 황 박사는 조용히 메모지를 덮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말들, 감정, 그리고 머뭇거림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손끝을 떨고 있었다. 착한 아내로 살기 위해 감정을 봉인했고 결국은 싫다는 감정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결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자기 존재를 지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김주영의 상담 일지. 살인자는 그가 아니었다. 2번째 상담을 마친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가에 기대었던 이마가 시원했고 평소처럼 굳어있던 어깨도 조금은 풀려 있었다. 상담실에서의 셜록항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영 씨는 자신을 숨기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회의 도중에 일이 하나 있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팀장이 질문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예방 반응에 가까운 습관적인 사과였다. 그런데 그날은 질문을 다 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내용은 어제 논의가 바뀌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상황 반영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작았고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말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였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설명을 내 목소리로 한 셈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을 보며 말했다. 아직도 밥 안 했어?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 금방 할게 하고 무조건 부엌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내가 무례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만 이 집에서 문제없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나도 좀 지쳐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어. 금방 준비할게. 말투는 평온했고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내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래 알겠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말에 내가 감동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내가 침묵으로 눌러야만 했던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그게 내겐 작은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며칠 전 회사 다이어리에 적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위해 2번 말했다. 2번 다 주저하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문장일 것이다.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한 첫 번째 단서이다. 말을 한다는 건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다. 아직도 상담사의 질문이 귓가에 울린다. 착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주영 씨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착한 아내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이 집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가족들이 모두 나의 정체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착한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의 나의 정체성 말이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